자, 이제 함수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만 알면 이제 함수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개념을 알았고요. 지역 변수가 안전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전역 변수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를 쓰는데 함수 하나만 쓰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함수가 2개, 3개까지도 컨트롤 가능할 겁니다. 전역 변수를 써도. 근데 함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전역 변수가 점점점 많아지면 엄청 복잡해지니까 함수를 나누고 그 함수가 딱 범위가 나뉘잖아요. 정해지잖아요. 작업 범위가. 그 작업 반경 내에서만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지역 변수로 만들어서 쓰면 훨씬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역 변수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수가 보시다시피 연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협업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원래 이 작업 2개의 작업을 메인이 혼자서 했잖아요. 실행하면 다른 애들 놀고 있고요. AAPB 나오죠? 이거 메인 혼자 한 겁니다. 메인이라는 함수가 혼자 일 처리한 거고요. 자, 근데 메인 혼자 하기가 좀 이제 벅차다. 메인 혼자 일을 하는 게 힘들다. 그럼 일을 좀 나눌 수 있겠죠. 새로운 동료를 하나 구해서 동료한테 일을 절반 정도 덜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함수인 거죠. 일단 지역 변수 지우고 이 BB는 얘한테 줍니다.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BB라는 작업이 필요할 때 이제 더 이상 메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서 너 이거 할 줄 알지?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호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동료나 친구를 불러서 일을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혼자 일을 하던 걸 둘이 하게 됐죠. 협업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서로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서가 있어서 자기들 할 일만 하면 되는 부서가 있는데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서도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일 처리를 해서 빨리 이쪽으로 넘겨줘야만 얘가 일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성격의 업무도 있죠. 그래서 서로 연관이 없는 업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얘가 숫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출력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역시 지금 테스트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인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수도 하나 지가 만들고 지가 만든 변수를 출력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출력을 이제 얘한테 맡기고 싶어요. 테스트한테. 그렇죠? 자, 그럼 테스트 이 출력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메인이 자기가 못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코드상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불러야 됩니다. 야, 나 출력하고 싶은데 내가 출력할 줄 몰라서 네가 좀 해줘라 하면서 테스트를 불러야겠죠.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됐죠? 실행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왜 안 되겠습니까? 자, 여기 왜 빨간 줄이 안 뜨는지 모르겠는데 얘 때문에 그래요. 테스트 지역 안에서 A를 쓰려고 하는데 A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A라는 변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얘가 출력하고 싶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는 여기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메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실행하면 10이 나와요. 잘 나오는 것 같죠? 얘를 20으로 바꿨을 때도 20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얘를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네, 10이 나오죠. 왜냐면 이거랑은 전혀 별개로 테스트는 자신만의 A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신의 A를 쓴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메인에 있는 A를 테스트가 출력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이 A를 메인이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다 내놓고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러면은 테스트, 사실 메인이 만든 것도 아니죠. 이러면 만들어진 A를 테스트가 출력해 줄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안전한 지역 변수를 사용하다가 메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얘한테 넘기고 싶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함수가 일단 무조건 메인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주도권이 약간 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는 연쇄적으로 호출되잖아요.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고 또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부르는 자가 불리는 자로 나뉘겠죠. 콜로 콜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호출자, 뭐 비호출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부르는 거잖아요. 얘가 부르는 애, 호출자고, 얘가 불리는 애, 비호출자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두 개로 나뉩니다. 부르는 자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죠. 자, 부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르는 애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네 작업할 때 필요하면 이거 써라. 그러면서 자기 거를 건네주면 얘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내 거 써 라고 허락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변수의 값을 이렇게 테스트한테 넘겨줍니다. 여기다 넘기는 거예요. 가로 안에다가. 자, 그래서 함수에서 가로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자, A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거 사실 20이죠. 20을 넘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호출을 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실행되잖아요. 자, 그럼 이 20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받아줘야 돼. 그래서 받아줄 때는 변수로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르는 자, 호출자는 피호출자한테 데이터를 넘길 때 데이터를 가론에 넘기고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인수라고 합니다. 넘기는 값을. 자, 인수 형태로 넘기고요. 자, 얘는 받는 쪽이죠. 자, 받는 쪽에서 받기 위해, 인수를 받기 위해 선언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라미터 이렇게 하는데 용어에 너무 호도되지 마시고 앞으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적어두는 겁니다. 매개 변수가 있고 인수가 있어요. 인수는 어떤 값을 의미하고요. 매개 변수는 그 값을 받기 위한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20이 그대로 여기 들어갑니다. 출력해볼게요. 20 잘 나오죠. 근데 이렇게 A를 보내도 20이 넘어가는 건 똑같죠. A는 그냥 쓰면 무조건 값이니까. 여기 30으로 바꾸면 30이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와 함수 간 원래 서로 사용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 변수를 넘기는 방식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들이 작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겠죠. 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당연히 인수는 여러 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컴마를 이용해서 두 개를 보낼 수 있고요. 두 개를 보내면 두 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도 두 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30, 40) 개수 제한 없어요. 10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매개 변수 인수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개수로 유지하세요. 자, 됐고요. 자, 근데 아무리 메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얘만 건네주고 다른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건네주기만 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되겠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키는 쪽이 있으면 일을 받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호출자랑 피호출자죠. 근데 일을 받은 쪽이 다 한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사가 일을 시켰는데 제 선에서 끝나는 일이 있고 상사가 야 이거 한 다음에 결과 내서 나한테 다시 가져와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호출, 피호출자, 피호출 함수가 자기 일을 다 끝내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어떤 일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이 메인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디예요? 데이터의 방향이 일을 시키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인수와 매개 변수라고 했으면 받은 쪽이 다시 시킨 쪽한테 데이터를 넘겨주는 반대 방향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일이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함수가 일이 다 끝나면 뭘 한다고 했습니까? 리턴을 한다고 했죠. 리턴하면서 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나를 값 같은 거 하나를 딱 넘겨줄 수가 있어요. 정해서. 그래서 그럴 때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리턴이라고 합니다. 너 돌아갈 때, 자 여기서 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돌아가라 하면서 값을 하나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 값을 가지고 여기로 돌아옵니다. 리턴이고요. 테스트 함수가 이 메인 쪽으로 10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넘기냐면 이 호출 함수 표현식 자체가 그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전달해준 10을 사용하고 싶으면 얘를 그 값으로 보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 표현 자체를. 출력을 해볼게요. %d 숫자이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대신 뭐 써도 된다? 이게 써도 된다. 얘가 어차피 결국 이 리턴 옆에 적은 10이라는 값으로 바뀔 테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빨간 줄이 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턴을 하실 거면 여기 적어주는 값 있잖아요. 이거 10이면 정수니까 인트겠죠. 이 값의 유형을 맞춰주시면 돼요. 보이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인트 함수도 여기가 아마 인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메인 함수. 그리고 이 끝에 리턴 0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0이 인트잖아요. 그래서 0을 리턴하는데 그러면 여기 인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10 인트죠? 그래서 요거 인트로 해준 거고요. 그럼 이제 얘가 10으로 바뀌어요. 해볼게요. 10이 나오죠? 이거 30, 40은 테스트가 여기서 출력한 거고요. 이 10은 테스트 함수가 10이라는 값을 메인한테 넘겨서 메인이 출력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30으로 바꾸면 30이 출력돼요. 자, 됐죠? 그래서 주 함수가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죠. 그래서 호출자가 피호출자한테 넘겨줄 때는 인수로 넘겨주고 피호출자는 매개 변수로 받는다. 피호출자가 일을 다 하면 리턴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값을 하나 줘서 지워 보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 리턴 옆에 적어주는 값이고, 그거를 호출한 쪽은 받아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이 메인이 더하기를 못해요.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테스트라는 친구는 더하기 잘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곱하기는 잘해요. 메인은. 그래서 이 30과 40을 더한 다음에 이걸 2배를 하고 싶어요. 곱하기는 할 수 있는데 더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할 수 있는 얘한테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결과값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걸 2배로 할게.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테스트한테 이 2개를 넘깁니다. 얘는 더해주면 돼요. 2개를.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더한 결과값을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더해서. 그럼 30과 40이 더한 70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새로운 변수에 넣어주신 다음에 얘는 곱하기는 잘해요. C 곱하기 2 해주면 140이 나오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 많은 분들이 이제 리턴을 좀 어려워 하시는데, 그냥 쉽게 이 값으로 함수 이 표현 부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int 뭐 k에서 k 하면 요 1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함수도 리턴 하면은 그냥 변수처럼 값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화, 함수의 변수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그냥 리턴 옆에 적어놓은 값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 플러스 b 하니까 넘어오는 값에 맞게 리턴 값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정리 좀 하고 문제 드릴게요. 함수는 정의되어야만 한다. 함수는 호출해야만 작동한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그 함수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다. 반대 개념으로 모든 함수가 같이 쓸 수 있는 전역 변수가 있다. 잘못 쓰면 큰일 난다. 그리고 호출자와 피호출자가 있다. 말이 어렵지만 부르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출자는 인수로 피호출자에게 데이터 전달, 피호출자는 매개 변수로 받음, 피호출자는 리턴 값으로 호출자에게 데이터 전달. 끝. 함수 왜 쓰는지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아까 구조화하는 거, 그리고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수를 써야죠.